안녕하세요. 민달팽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앞으로 예상되는 정책 변화, 그리고 전세와 매매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나라 부동산 규모를 보면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주택 시가총액이 GDP의 2,800조 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민간 부동산 자산만 해도 약 1,4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대한 자산이 시장에 존재하다 보니 이를 지키고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책 하나, 규제 하나에도 시장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소유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서 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대통령 간담회에서도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있었죠.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부동산 수요를 지속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점. 둘째는 집값은 갑작스러운 폭락이나 폭등 없이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발표가 필요하고요. 금융 관련 부처에서도 지속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정책 방향의 핵심은 실수요자 중심 시장 구조로 전환하고 투기적 투자 수요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갭 투자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집값 상승과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갭 투자와 전세 투자에 대한 규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도곡 넥슬 아파트를 볼게요. 30평대 중형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기존에는 8억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최근 거래에서 약 6억 5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 거래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임대인의 현금 흐름의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과 신규 임대 조건이 맞물리면서 전세가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또한 이 단지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곡역과 양재천 접근성이 너무 좋고요. 주변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따라서 전세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단지임에도 이번 거래에서는 임대인의 현금 상황 때문에 전세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미시적 이벤트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결국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서울의 평균 전세율은요, 매매가 대비 약 40% 수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매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의 거주 가치는 크게 오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데요. 즉, 전형적인 과열과 오버시팅 패턴이 나타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경고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과거 2021년에는요,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 등 여러 인사들이 시장 과열을 경고했지만 발언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전세가 역대 최저 수준과 매매가 최고 수준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는 주요 인사가 대통령 한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향후 전세 관련 대책은 몇 가지 방향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세금 DSR 적용 확대가 됩니다. 임대인의 상환 능력을 반영하여 과도한 전세 대출을 제한하고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거고요. 집단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집단 중도금, 잔금 대출을 개인 DSR과 연계해 관리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집단 대출을 통해서
개인 DSR 우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개인 대출로 전환을 하여 투기적 레버리지를 통제합니다. 전세금으로 잔금 상환 제한을 하는 거죠. 전세금을 통한 잔금 상환을 막아서 투기적 구조를 최소화하고, 건설사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금융 규제와 DSR 적용으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이와 같은 정책들은 금융부처와 은행의 관리 감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실효성을 발휘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풀린 유동자금이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흘러간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나올 수요 대책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97 대책 이후의 조롱과 만성적 공급 부족 인식 속에서 수요가 밀려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수요 대책 발표가 필수적이며, 막연히 미루지 말고 신속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정책 발표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